안녕하십니까. 설재윤 성형외과입니다. 오늘은 15일 이후에 광대뼈 재수술과 함께 안면 거상하실 분이 오셨는데요. 그분이 촬영해온 CT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30년 전에 광대뼈와 턱뼈 수술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광대 축소로 인해서 볼처짐을 굉장히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수술하셨으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8, 9년 전에 압구정동의 모 병원에서 거상을 전체적으로 하셨는데 이것도 또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안면 거상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서 오는 거상도 있어요. 그런데 광대를 수술해서 잘못되는 그런 거상도 많이들 봤거든요. 그런데 광대 수술로 인한 거상은 사실은 광대뼈 수술 상태도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이분의 광대뼈 수술 상태도 보기 위해서 이 어머니의 그 CT를 한번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항상 우리가 성형수술을 할 때는 성형 중독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형 중독이 아니라 처음에 수술을 잘하면 성형 중독이 오지 않습니다. 보통 처음 이렇게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첫 수술이 잘못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강하기 위해서 교정하기 위해서 또 다른 수술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또 잘못돼 가지고, 아니면 그것이 또 효과가 없어 가지고 또 다른 뭐 흉터라든가 또 다른 뭐 어떤 불리한 점이 생기면 또 그걸 교정하기 위해서 또 하게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마음은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주변에서 볼 때는 그거를 성형 중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CT를 가지고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다면, 광대를 수술할 때 처음에 광대뼈의 높이는 좀 낮아졌어요. 특히 45도 이런 쪽에가. 그런데 앞에 광대는 붙었어요. 그러면 뼈가 붙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뼈가 이렇게 내려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여분의 살이 더 많이 출렁거리는 거예요. 마치 텐트 기둥이 낮아지면 텐트 천장이 더 많이 출렁거리듯이 그렇게 되면은 중력 방향으로 당연히 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광대를 수술을 하더라도 입안으로 절개는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광대를 자르는 접근 길은 저는 두피 절개를 해서 하는데, 두피 절개를 했던 환자들, 저 같은 경우도 벌써 광대 수술한 지가 20여 년이 넘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대부분이 광대 수술한 이후에 실제보다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지금도 뭐 한 18, 9년 되신 분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심지어는 제가 초창기 개업했을 때 하셨던 분이 오셨는데, 정말, 젊어 보이셨어요. 처진 느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본인도 굉장히 만족하시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 수술이, 입안 절개 광대뼈 축소 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 그런 안면 거상을 많이, 심지어는 어린 나이인 20대 후반이라든가 20대라든가 30대 미혼인 상태에서도 안면 거상을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광대뼈가 잘못됐을 때 안면 얼굴살이 처져서 안면 거상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미혼이라고 하면 정말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유가 눈, 코 성형수술이야 보편화되고 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거야 당연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결혼하기 전에 안면 거상을 했다고 해서 아무리 자국이 많든 적든 귀 앞뒤로 이렇게 자국이 남아 있거나 그러면 벌써부터 지금 해야 할 때도 아닌데 안면 거상이나 하고 이거 성형 중독 아니야? 이렇게 사람을 사귀는 도중에서도 남자가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오해를 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광대 수술한 이후에 얼굴살이 처진다는 거 그냥 대수롭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수술하는 의사나 수술 받은 환자는 모두 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오늘 광대 30년 전에 광대를 수술을 했는데 저한테 안면 거상과 광대를 교정하면서
광대에 붙어있던 근육도 당겨 올려주면서 얼굴 모양도 좀 더 예쁘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물론 이분도 굉장히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사업을 위해서라도 꼭 이 두 가지에서는 교정을 하고 싶다 하셔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CT로 확인하고, 벌써 제가 상담은 2번째 했고요. 저하고 핸드폰으로 메시지 상담을 한 3번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요. 사실은 결정이 수술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수술 결정은 쉽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올바로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올바른 수술에 대한 수술 비용에 좀 부담이 오고, 또 수술 규모에서 부담이 오고, 이런 상담은 결코 환자를 현혹하는 상담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는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해서 수술을 선택하리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광대뼈로 인해서 나타난 볼처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CT가 있는데요. 이 CT 상으로는 사실은 여러분도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환자는 옆광대를 넣고 앞에를 갈아버렸어요. 그래서 앞광대를 갈아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붙어 있는, 우리가 치이지 할 때 볼살을 위로 확 들어 올리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근육이 처져버린 상태고, 측면에서는 씹는 근육에 좀 탄력이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뼈가 붙었냐 안 붙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옆광대가 이렇게 납작하게 되면은 얼굴이 말머리, 속어로 비속어로 말하면은 말대가리상이 돼버린 거예요. 말상.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길어 보이는 그런 얼굴에 좀 추한 능상이 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옆광대가 이렇게 납작하게 돼서도 안 된다. 광대는 귀 앞에서 얼굴 정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했던 달걀형 좋아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달걀처럼 약간 곡선형으로 모아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광대뼈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잘 붙기는 붙었어요. 물론 이 뒤쪽에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술 상태는 붙었다, 이런 걸로 저희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측면 광대가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옆광대를 만져보니까 안 만져진다, 그래서 뼈가 많이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광대뼈를 수술을 받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나의 얼굴 형태가 예뻐 보이고, 그 다음에 얼굴의 이미지가 좋아서 뭔가 얼굴에서 호감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얼굴형을 갖기 위한 수술이지, 결코 광대뼈가 이렇게 납작하게 들어가기만 원하는 수술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가 좀 어느 정도 지금 붙어는 있는데, 이 측면이 납작해졌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반대측도 마찬가지로 이 측면이 납작해지고, 그 다음에 여기 꺾이는 이 앞쪽에서 오히려 더 각이 져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측면이 이렇게 됐을 때는 부드러운 라운드한 곡선인데, 이렇게 되면 꺾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쪽과 이쪽에는 그 각이 생기는, 급격한 각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45도는 더 튀어나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은 정면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고, 측면만 납작하게 변한 그런 광대뼈 축소술이고, 측면이 납작하다 보니까 얼굴이 말상처럼 길어진 얼굴이다. 그래서 얼굴형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좋은 얼굴형이 아니에요. 약간 좀 추한 느낌이라고 저는 말하는데, 이렇게 앞에서 봐도 이 측면이 어느 정도는 곡선형으로 해서 약간 드러나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을 정도로 납작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자르는 위치 방향이 원래는 한 이 정도 각도로 들어야 돼요. 이 정도 각도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쪽 바깥에다 가면 여기 측면만 납작해진 거예요. 여기 측면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앞에는 싹 갈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갈아버리다 보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느슨해져 버리니까 내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항상 이 뼈가 낮아지는 것에 비례해서 여기 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이 있고요. 또 이렇게 붙어 있는 근육들이 있어요. 그 근육들이 동시에 당겨줘야 돼요. 이것이 0.1mm가
예를 든다면 1mm 정도로 낮아졌다. 그럼 여기 근육에서도 탄력 정도가 1mm 정도가 당겨져야 이게 탄력이 더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보면 이렇게 곡선형의 느낌은 왔지만 여기에 붙어있는 근육이 당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은 얼굴 살이 많이 처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쪽을 보면 실제로 광대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있고 여기와 여기 사이는 비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보면 이런 뼈로 연결되는 것이지 지금 뒤에 광대뼈는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CT는 해상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 성형외과에서나 치과에서 찍는 CT라면 이렇게 선명하게 안 나타납니다. 오히려 여기가 잘랐는지 뼈를 자르는 부위인지 붙어있는 부위인지 원래 있는지 모를 정도로 거의 흔적, 트레이스만 남아있지 완전히 여기가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CT를 보고서 뼈가 잘 붙었니, 수술 잘 됐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자체가 저는 당당하지 못한 수술의 내용에 대한 변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광대를 수술할 때는 항상 올바른 수술을 받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광대뼈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장래가 바꿔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20년 넘게 이런 윤곽 수술을 해오면서 느끼는 거는 광대 수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있었던 환자도 광대 수술로 인해서 저 일본에 가서 알바하다가 물론 이제 저한테 수술을 받은 이후였죠. 한 1, 2년 지나가지고 오셨는데 광대 수술을 한 이후에 일본에 가서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알바하면서 그 사장님하고 결혼하게 됐어요.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광대뼈가 단순히 뼈를 넣기 위한 수술이 아니라 광대뼈는 결국은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줘야 되는 수술이라고 생각해요. 왜? 첫째는 인상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예뻐 보이고, 그 다음에 심지어 어떤 환자들은 광대뼈로 변화로 인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고급스러운 인상이다. 고급스러운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고급스러웠다는 느낌이 결국 뭐겠어요? 얼굴은 눈, 코, 입은 가운데가 또렷하게 이렇게 정리된 느낌이고 얼굴형은 좀 더 부드러우면서 귀 앞에서 얼굴 정면 중심으로 약간 모아지듯이 보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얼굴 인상과 얼굴 분위기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위한 수술이지 이것이 광대뼈를 단순히 넣는 수술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광대 수술한 이후에 다시 원래 광대뼈로 올릴 수 없느냐라고 재수술에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광대뼈가 안 들어가서 아니면 덜 들어가서 원위치로 하고 싶다 그럴까요? 광대뼈가 얼굴의 형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광대뼈는 비유적으로 든다면 우산을 펴면 쫙 펼쳐지게 하는 우산살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우산살이 어떻게 곡선형으로 예쁘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산도 예쁜 우산이 있고 그 다음에 꺾인 우산이 있고 굽은 우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꺾인 우산, 굽은 우산 또는 그 한쪽이 이렇게 꺼져버리는 우산 이런 것보다는 곡선형으로 조그맣게 예쁘게 이렇게 보이는 우산이 훨씬 더 보기가 좋듯이 이 광대뼈의 형태를 어떻게 해느냐에 따라서 내가 수술 전보다 훨씬 더 사회적으로 활동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광대뼈 수술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수술 받기 전에 옛날 얼굴이 더 좋았어 라고 스스로가 느낀다면 다른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근데 얼굴 이미지가 조금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 사람이 광대 수술을 받은지는 모르고 원래 얼굴형이 저렇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광대 수술은 절대로 이벤트로 싸게 해준다고 해서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요. 또
간단하게 수술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하는데 큰 작용 요소로 돼서도 안 되고요. 광대뼈를 수술할 때는 첫째, 의사한테 병원과 상담을 할 때 조건의 제시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얼굴형이 예뻐지기 위한 수술인데 그 느낌이 첫째는 입체적이라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달걀형인 거예요. 즉 말해서 달걀형이라는 것은 뒤에서 앞으로 오면서 곡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측면에 곡선형이 살려 있어야 되는데 이 측면에 곡선형이 없어지고 납작해져 버렸으니 이거는 못된 얼굴이 망가진 얼굴이 돼버린 거죠. 마찬가지로 귀 앞에서 얼굴 정면 중심으로 좀 더 곡선형으로 점점 더 모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얼굴형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동반되는 부작용이 또 있어요. 분류압이에요. 분류압이 생기면 안 돼요. 저는 광대를 수술하고 나면 뭐 위쪽에가 좀 벌어져 있고 그러면 뭐 섬유와 뭐 유압이 되냐 아니면은 또 저 정도로 조금 벌어진 건 아무렇지도 않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얼굴형은 뼈 모양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뼈가 벌어져 있거나 뼈가 섬유화로 붙어 있는 것이 어떻게 얼굴형이 좋아질 수 있겠어요? 원래 갖고 있는 뼈가 변해서 그 모양새를 뼈로서 이쁘게 얼굴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섬유화로 붙었다? 실제로 섬유화로 붙은 환자를요, 그분들이 두피 절개해가지고 그걸 흔들어 보라고 하세요. 흔들어 보면요, 다 움직여요. 다만 바깥에서 엑스레이나 CT로 봤을 때 특히 해상도가 낮은 CT로 봤을 때는 그게 붙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저는 두피 절개를 너무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아마 저는 두피 절개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도 할 정도예요. 왜냐하면 안면 거상을 하면서도 두피 절개를 하는 경우도 많고 광대뼈를 하면서도 두피 절개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다음에 재수를 하면서도 두피 절개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경험을 가진 의사한테 두피 절개로 그런 확인이 거의 없었던 그런 경험을 갖고 섬유화로 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모든 것은 항상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지 이렇게 뭐 CT에서는 이게 붙어 있는 것처럼도 보인다니까요. 제가 보면 특히 해상도가 안 좋은 그런 해상도라는 것은 화면이 얼마나 선명하냐의 정도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해상도가 안 좋은 CT에서는 그게 붙은 것처럼도 또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항상 처음부터 뼈가 잘 붙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뼈에 있어서 분류압이 없어야 되고요. 또 외관상으로 중요한 점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 드신 어머니들을 보면 안면 거상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 거상을 왜 고생을 해가면서 거상을 할까요? 얼굴이 처지거나 뭉개져 내리는 그 모습이 너무 싫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거기서 우울증도 생기고 막 그렇대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렇게 여자분들의 어머니들께서는 이제 생리가 끊어지는 그 시기가 되면 더 그게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것을 고려하면 자연 노화에 의한 얼굴 처짐도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광대를 해서 얼굴이 처져가지고 더 나이 들어 보이고 늙어 보인다면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광대 수술이 잘못되면 그게 자연 노화를 훨씬 더 빠르게 촉진시키는 거예요. 왜? 뼈에 붙어있던, 여기에 붙어있던 근본적인 근육들이 전부 다 느슨하면서 밑으로 쏠리니까 그 위에 붙어있는 근육들은 당연히 더 쏠리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분류압이라든가 안면 거상, 얼굴살 처짐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조언을 받고 그리고 광대뼈 축소 수술을 받기 바랍니다. 그나마 광대 수술에서 부작용 없는 수술 방법은 두피 절개예요. 어떤 사람은 입안 절개로서 광대뼈를 두 쪽에 구멍만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넣고 고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광대뼈가 들어가서 고정되는 것이
고정되는 것에 대한 설명이지 광대뼈 수술로 인해서 얼굴이 얼마나 예뻐지고, 두 번째로 불료합이 없고, 세 번째로 제일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겠지만 얼굴 살 처짐으로 인해서 나이 들어 보이고 늙어 보이는, 더 빨리 늙어 보이는 그런 현상을 피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그 광대뼈 축소 수술의 상담의 핵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전에 광대 축소 수술로 인해서 볼처짐으로 고생을 하다가 한 8, 9년 전에 안면 거상을 했는데, 또 이것도 효과가 없어가지고 저희 병원에 이달 보름 후에 안면 거상과 광대 재수술로 얼굴형도 좀 더 훨씬 개선하고 예쁘게 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뼈가 없어진 것도 해드리고, 이런 수술 내용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분이 조금 멀리 사시기 때문에 자주 뵐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수술한 이후에도 꾸준히 팔로우해서 한번 제가 업데이트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